여보, 나 솔직히 엄마랑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거 좀 불편해. 응? 왜? 우리도 이제 애들 크고 집도 좁잖아. 엄마까지 자주 오시면 솔직히 너무 버거워. 그래도 너무하잖아. 어머니 혼자 계신 거 알면서. 알지. 근데 자주 보면 결국 우리가 모셔야 하지 않을까? 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 기둥을 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 미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얼마나 들으셨어요? 충분히 들었다. 미진아, 엄마가 그렇게 부담이니?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냥 요즘 좀 지쳐서.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을 완전히 다잡았습니다.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요. 이야기를 시작한 건 누군가에게라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저처럼 조용히 상처받고 조용히 살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70세 한 어머니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생 이야기 그리고 황혼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용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함이 곧 외로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아들 재석이 그렇게 말했을 때 솔직히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 아이는 매번 그랬으니까요. 다음에는 꼭 온다고 하면서도 늘 다음은 오지 않더군요. 그래, 알았다. 바쁜 거 다 이해해. 입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퍽퍽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바빴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을 위해 끼니를 챙기고 명절 음식도 혼자 도맡아 했는데요. 이제는 밥을 해도 반찬을 해도 젓가락질 할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딸 미진이도 연락이 뜸합니다. 엄마,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나면 하루가 다 가요. 진짜 정신없어. 그 말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요, 예전엔 그런 정신없던 일상 속에서도 가족끼리 모이면 한상 차려놓고 웃으면서 밥 먹었어요. 남편이 있을 땐 참 따뜻했지요. 말순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한 거야. 고마워. 그 사람이 부엌 귀에서 그렇게 말하며 저를 안아주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전을 붙이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한 팔도 그 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심한 감기에 걸려서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기운이 없어 누워만 있었죠. 열이 너무 올라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석아, 엄마가 좀 아픈데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엄마.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택시 타시는 게 어떠세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못했습니다. 택시 그렇죠. 돈 몇천 원이면 갈 수 있는 병원을 왜 굳이 자식한테 부탁했나 싶었어요. 결국 이웃집 송할머니 도움으로 겨우 병원에 갔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집에서 혼자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 이후로는 아파도 전화하지 않게 되더군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대신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자식을 너무 편하게 키웠나 아니면 내가 너무 잘 참는 법을 가르쳤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오실래요? 같이 지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참 씁쓸했어요. 아, 근데 엄마, 우리 집 좁고 애들도 있어서 좀 힘들긴 하겠다. 미안해.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야. 제 존재가 그렇게 가벼운 거였나 싶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엄마는 여기가 편해. 너희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잘 살아. 전화를 끊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걸 접기로 한 날이요.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주일 전부터 전 부치고 갈비를 재우며 북적였겠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손주들이 뛰어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재석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재석아, 설날 인사하려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엄마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시간 좀 되니? 집에 잠깐 들를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말. 이번 설은 처가에 가야 해요. 작년엔 우리 집에서 보냈잖아요. 그래, 또 처가네. 그래야지. 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시간 보내렴. 딸 미진에게도 전화해봤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이번엔 저희 쪽에 가야 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또 나 혼자 남았습니다. 명절 전날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떡국떡이랑 고기 조금, 나물거리 몇 가지. 장바구니가 묵직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다 혼자 먹을 건데 너무 많이 샀네. 계산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손님 많이 오세요? 아니요. 그냥 습관이 돼서요. 조금만 뺄게요. 집으로 돌아와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제사를 모셨는데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상을 차립니다. 사진 속 남편을 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보, 올해도 나 혼자예요. 아이들은 바쁘대요. 그래도 내가 당신 좋아하던 음식 해놨어요. 잘 드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떡국을 끓였습니다. 양은 어김없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식구들 먹던 그대로 끓여버린 거죠. 한 그릇 퍼서 식탁에 앉았지만 젓가락이 손에 잘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이웃집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세뱃돈 주세요. 아이들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울음이 섞였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눈물이 떡국에 떨어졌습니다. 겨우 몇 숟가락 뜨고는 그만두고 설거지를 하려 일어났는데 그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등이 아팠고 엉덩이 쪽으로 찌릿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웃이 알겠지.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간신히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새해 인사 한 통, 한 줄의 문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멍든 허리를 부여잡고 약을 발랐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또다시 자식들에게 연락하긴 싫었습니다. 어차피 바쁘다는 말만 들을 테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몸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요,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고령화와 노인 고독사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눈물 닦고 생일을 기다렸습니다. 70번째 생일. 설마 이날만큼은 기억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작은 케이크 하나를 미리 사뒀습니다. 집도 깨끗이 치웠고 거울을 보며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가엔 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싶었습니다. 오전 내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올까봐. 그런데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석아,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아, 맞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죠? 깜빡했네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털썩 주저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들릴 수 있겠니?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은 처가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는 날이에요. 지금 공항이에요.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렴. 선물 같은 거 안 사와도 되니까.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케이크를 바라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초를 꽂고 혼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 케이크에 촛불 냄새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에 케이크를 넣고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냄새만 맴도는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죠. 다음 생일엔 기대하지 말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미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이었죠. 늘 바쁘다며 전화조차 자주 안 하던 아였는데
모처럼 연락이 와서 조금은 반가웠습니다. 엄마, 주말에 저희가 잠깐 들를게요. 서우랑 애들도 같이요. 요즘 엄마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셔서. 그래, 고맙다. 집 깨끗이 해놓을게. 목소리는 최대한 밝게 했지만 마음속엔 또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주말이 되자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거실 정리하고 딸과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놨습니다. 미진이가 좋아하던 멸치볶음도 다시 해놓았고요. 그런데 예상보다 조금 일찍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있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차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진과 사위 성호였습니다. 그 순간 괜히 멀리서 지켜보고 싶더군요. 기둥 뒤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대화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엄마랑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거 좀 불편해. 왜? 우리도 이제 애들 크고 집도 좁잖아. 엄마까지 자주 오시면 솔직히 너무 버거워. 그래도 너무하잖아. 어머니 혼자 계신 거 알면서. 알지. 근데 자주 보면 결국 우리가 모셔야 하지 않을까? 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충격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기둥을 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 미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놀란 얼굴로 뛰어오더니 제 표정을 보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들었다는 걸 알아차렸나 봅니다. 얼마나 들으셨어요? 충분히 들었다. 그 말에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위도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 셋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딸에게 물었습니다. 미진아, 엄마가 그렇게 부담이니?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냥 요즘 좀 지쳐서. 지쳤단 말, 엄마도 하고 싶다.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엄마는 살아 뭐하니? 미진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도 말하면서도 후회했어요. 엄마 혼자 두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다. 이제 알았다. 엄마도 이제 더는 기대 안 해. 너희 불편하지 않게 살게.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진심 아니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성호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배려가 없었어요. 괜히 멋대로 판단하고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돌아갔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을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아이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탓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살다가 끝날 순 없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과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제 얼굴을 오랜만에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좀 변해보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걷다 도착한 곳은 동네 주민센터였습니다. 예전엔 복지관이니 무료급식이니 할머니들이 앉아있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젊은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도움 드릴까요? 저 어르신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잘 오셨어요. 그림 교실, 노래 교실, 컴퓨터 교실, 영화 상영 다양해요. 혹시 관심 있으신 거 있으세요? 한 장 가득 프로그램이 적힌 안내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단어들이 많았지만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림 교실 월수금 오전 10시. 이 그림 교실 오늘도 하나요? 네, 오늘 수업 있어요. 딱 맞춰 오셨네요. 지금 등록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게 뭐라고 처음 학교 가던 날처럼 떨렸습니다. 그럼 등록할게요. 요가실 문을 열자 이미 몇 분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편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저는 박정숙이에요. 벌써 3년째 다니고 있어요. 윤말순이라고 해요.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요. 정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자식들 다 나가고 나면 뭐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친구도 생기고 몸도 마음도 한결 좋아졌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랍고도 반가웠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저와 같은 고독과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도 자식들 다 출가했어요? 네, 아들 둘, 딸 하나, 다 각자 살지요. 명절에나 볼까 말까 해요. 저도요. 그래서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정숙 씨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해요. 자식들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 인생도 소중하잖아요. 그림 수업이 시작됐고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이상하리만큼 후련했습니다. 몸은 뻐근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 그림 교실 말고도 노래 교실도 해요. 화요일엔 동네 봉사활동도 있고요. 같이 해봐요. 우리끼리 참 재미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해볼게요. 같이요. 잘 됐네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엔 노래 교실도 같이 가요. 목요일엔 봉사활동도 있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가볍고 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와 어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열어 카톡을 설치했습니다. 정숙 씨가 알려줬거든요. 조심조심 사진도 올려보고 프로필도 바꿨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할까 망설였지만 참았습니다. 이젠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말자. 기다려보자. 그렇게 제 인생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더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그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말순 씨, 이번 주말에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 가는 거 아세요? 선생님이 계획했어요. 10명 정원인데 자리 하나 남았대요. 같이 가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어딜 한다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숙 씨가 제 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식들 뭐라고 하든 말고 우리끼리 다녀와요. 인생 뭐 있어요. 가서 바람 쐬고 바닷물 보고 웃고 떠드는 거지. 그럴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주말 아침 주민센터 앞에 모인 10명의 할머니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근처의 조용한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녁엔 함께 밥을 해 먹었습니다. 말순 씨는 간장게장 담가봤어요? 그게 젓갈이랑 어울리면 진짜 맛있어. 난 옛날에 시장에서 장사했잖아요. 김치 하나는 자신 있어요. 화롯불 피워놓고 고구마 구워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병원 이야기, 혼자 사는 이야기 다들 비슷했습니다. 명절 때도 안 와요. 올 줄 알았는데 결국 또 문자 한 통으로 끝났죠. 나도 생일에 전화 없었어요. 이제 기대 안 해요. 그 이야기에 제가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도 기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봐요. 이만하면 충분히 열심히 살았잖아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닷가로 나가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팔을 벌리고 웃는 우리들. 정숙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말순 씨, 이 사진 SNS에 올려도 돼요? 제목은 황혼 여행 어때요? 그래요. 좋아요. 뭔가 멋지다. 우리가 주인공인 여행이잖아요. 사진은 그렇게 정숙 씨의 SNS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여행에서 돌아와 짐을 풀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큰딸 미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SNS에 있는 그 사진, 엄마 맞죠? 어떻게 알았니? 엄마 카톡에서 봤어요. 황혼 여행이라는 제목에 엄마 얼굴이 선명하게. 엄마가 언제 여행 가셨어요?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다녀왔어. 정말 놀랐어요. 엄마가 여행도 가고 그림도 그리시고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그 말에 살짝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바쁘잖니? 연락해도 늘 다음에. 나중에였잖아.
이제는 엄마도 내 생활이 생긴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 조용한 목소리로 미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는 늘 집에 계실 거라고, 늘 우리만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바뀐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만 다음 날 아들 재석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발표회 하신다고 들었어요. 카톡에 올라와 있던데요. 응, 봤구나. 엄마가 그런 실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정말 멋있어요. 제가 발표회 날 찾아뵐게요. 발표회 당일날. 발표회 선절을 보고 박수치는 재석의 얼굴에서 놀라움과 존경이 함께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존경해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딸과 아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엄마, 발표회 잘 끝마치신 거 축하드려요. 꽃다발을 건네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자리를 찾아야 빛난다는 걸. 어느덧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아들 재석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생일 파티를 마치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모두가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먼저 났을 겁니다. 그렇게 바랐던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아주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근데 엄마는 지금 이 생활이 좋아.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재석도 미진이도 한순간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웠지. 근데 이제는 아니야. 내 친구들도 생겼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내 시간을 내가 쓰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 말하면서 저도 조금은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생일날 초 하나 켜놓고 울던 제가 맞나 싶었거든요. 그날 정숙 씨와 주민센터 친구들이 깜짝으로 생일 파티를 준비해줬습니다. 색색의 종이 모자에 직접 만든 김밥과 떡, 노래교실에서 익힌 생일 축하 노래까지. 자식들보다 친구들이 먼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가 이렇게 많으신 줄 몰랐어요. 그러게. 우리가 알던 엄마가 아니에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맞아. 이제 엄마는 너희가 알던 그 엄마가 아니야.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사는 중이야. 그날 밤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반짝이더군요. 저는 남편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랑 얘기하세요? 미진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내 아빠랑 가끔은 얘기해야 마음이 편하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미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많이 늦었죠? 응, 좀 많이. 앞으로는 우리도 엄마처럼 살게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게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야. 앞으로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살아. 내 삶은 이제 막 시작됐거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은 돌아가고 조용한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주민센터에서 받은 댄스 교실 포스터를 바라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황혼댄서라는 이름이 붙은 우리 팀. 발표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 남편, 가족 그게 내 몫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출발점이라는 것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혹시 저처럼 오랜 시간 누군가만 바라보다 지쳐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조용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이야기도 인생살이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